안녕하세요. 윤선박 sen장TV 윤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시나요? 제가 그 윤선박 sen장TV에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문자도 오고 또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토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 목적이 농산업 마케팅의 새로운 길을 만들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상 강의를 통해서도 어떤 분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보람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바로 사업계획 작성입니다. 저도 정부기관에 이제 사업계획 평가를 가보면서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 좀 이런 부분 아쉽다, 이런 걸 좀 넣었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사업계획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 그래서 기존의 사업계획 내용에서 빠진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걸 좀 참고하십시오 라는 것들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사업계획 작성, 이것부터 꼭 체크하자 라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쓰자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그런데 1대 9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의 계획이 90%의 실행을 좌우한다라고 하거든요. 기농착농하면서 주먹구구를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사업하면서 우리가 요즘 공모전에 나간다든지 정부의 사업에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모두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요. 특히나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농업이 그동안에 무엇이 문제였느냐를 보면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좀 주먹구구식이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비판을 하면서도 사업계획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업 같은 경우는 위험요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확한 어떤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게 사업계획서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예측하는 문서, 또 성공적인 사업의 안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왜 쓰느냐?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기관에 제출해 가지고 내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는 뭘 해야겠어?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정리되는 한 장의 조직가 됐던 10장이 됐던 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사업계획서 강의를 하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 사업계획서를 정리하다 보니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체계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쓰라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라 그래라고 했는데, 쓰고 하나 자료 찾고 내가 해왔던 걸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구나, 내 스스로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강점을 좀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계획 작성 원칙. 사업계획 작성 원칙은 첫 번째는 뭐예요?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명확. 사업계획서는 좀 핵심적인 거,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 그러면 명확해야 돼요. 수학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강점, 약점, 뭐 기회, 위협 쓴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쓰려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문제거든요. 좀 명확적으로, 명확하게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를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수치를 가지고 말해줘야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단순성.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일관성. 예를 들면
눈에 보이기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뭐 화려하게 한다는 게 중요하지만, 화려하게 하다 보면 그 문체라는 거 그걸 버리죠. 내용을 또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사업계획 작성 원칙은 명확성, 객관성, 단순성,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하다 보니 좀 빠져있는 게, 그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어떤 부분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업계획서는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또 전체로 9가지는 잘 돼 있지만 한 부분이 부족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했던 내용들을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수익 모델이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왜 질문을 많이 하겠어요? 그 이유는 사업의 수익 모델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인가? 기존의 방식대로 나는 몇 평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냥 나열했던 정도고, 여기에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나는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나오지 않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수익 모델이 뭐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합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농업의 기회, 위협, 그리고 내 자신의 강점, 약점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써왔던 내용들을 보면 추상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걸 가져가도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그 수합 분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강점 부분이에요. 내가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수합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기관에서 수합 분석을 요구를 하거든요. 해가 오라고. 근데 수합 분석을 볼 때, 이건 수합 분석을 딱 하나만 보더라도 이분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자, 세 번째. 생산 계획, 생산 장목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명확치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 장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 가격, 과거부터 가격이 어떻게 분석 왔는지, 내가 딸기를 재배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딸기의 시장 가격이 어떻게 그동안 형성되어 왔었고, 매돌단에 어떻게 형성되어 왔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더라. 또 안정성이 뭐예요?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 표준소득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농촌진흥청의 농사로라는 걸 가보면 표준소득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수익성. 아까 수익 모델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나의 수익 기반은 뭘 거고, 그리고 내가 수익의 부가가치 요인은 무엇인가가 좀 정리돼야 된다. 네 번째는 시장 조사에 대한 분석이 명확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판다 그러는데, 온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가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이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시장 조사 기반을 좀 해서, 나는 이 기반에서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을 가결하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고객을 명령도 확보하겠다, 업체라든지 장목에 대한 구매 패턴, 향후 분석, 기존의 그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들 보면 그런 자료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든지 거기도 자료가 좀 있거든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가 기존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더라. 예를 들면 내가 딸기 재배를 하려고 했다면, 내가 딸기를 하고 싶다면 딸기 농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체험 농장을 가봤다든지, 벤치마킹을 몇 군데 했었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 같이 나는 과거에 부모님이 어떻게 왔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사업계획에 들어있으면, 이분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능하겠구나, 뭐 그게 보일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 다음에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사업하는데 예상 문제점이 무엇일까? 병해충은 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매뉴얼화, 물론
매뉴얼을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업 계획서는 대부분 10페이지 이내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5페이지 요구하게 되던 별첨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매뉴얼화가 돼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7번째, 사업성에 대한 분석.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손익분기점, 앞으로 예상 매출액, 근거. 그러니까 저는 예상 매출을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투자에 대한 비용, 투자한다면 임대에서 얼마를 가지고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생산 비용, 종료 비용,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고 그런 것도 한번 열심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고 나는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그것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8번째, 사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지가.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라고 어떤 칸을 채우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냥 온라인 광고를 이렇게 하겠다. 온라인 홍보를 하겠다. 온라인 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초기 단계 온라인 홍보 어떻게 하고 컨셉은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는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서 블로그를 할 것인지 페이스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튜브를 할 것인지 유튜브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모델은 무엇인지 오프라인에서 한다 그러면 나는 백화점에 출하한다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어떤 지금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든지 좀 이렇게 좀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게 좀 돼 있지 않더라. 9번째, 조직 운영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운영 계획, 혼자 할 것인가? 부부가 할 것인가? 부부가 같이 공동 경영을 한다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와이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 핵심적으로 또, 나 혼자 하기 힘들면 5년 후에 나는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그것도 다 조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떻게 부부가 같이 하고 있고, 경영에서 또 사람 얼마나 구할지, 그런 내용도 좀 조직 운영 계획이 좀 들어있으면 좋겠다. 10번째, 왜 일하는가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고, 꿈이 명확치 않더라.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왜 일하세요?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사업계획서 내용을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쭉 사업계획서 발표를 듣다가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이걸 왜 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분의 방향성이 무엇이지? 그리고 꿈이 무엇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준비해 왔고 앞으로 할 건데요. 그리고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향후의 방향성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던 분, 성공하신 분들 보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명확했어요. 왜라는 말이. 아마 그래서 이 앞에 9가지도 좀 빠지지 말아야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사업계획 쓰실 때는 내가 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작성하는 것들 빠뜨린 거라든지 문제점 그동안에 작성하시면서 그것을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꼭 한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 포인트 프로포저라고 그러죠.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쓰면 뭐 5장, 10장 쓰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업을 요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업계획서 무엇이었고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고 빠뜨린 게 무엇이었다 그러면 마지막은 꼭 생각하시는 게 한 장으로 명료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걸 제일 앞에 부분에 붙여야 돼요. 그럼 나는 사업계획은 왜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했고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사업계획 내용 전체를 보면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사업계획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할 사항들, 물론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다 보면 또 작성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8가지는 잘 돼 있고 한 2가지가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사업계획 쓰는데 어떻게 막막하다. 그러면 이걸 제시를 하면 맞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돼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업계획 작성하면 몇 시간씩 이렇게 뭐 4시간, 10시간, 15시간 강의를 하면서 하는 내용을 딱 이렇게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짧게 요약해서 사업계획 작성할 때 좀 체크해 보십시오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계획 쓰든 뭐 기농을 하셔서 창업농으로 또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농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어떤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스스로 계획서 1년 연동 단위로 계획 쓰실 때 이 점은 꼭 참고해 가시고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사업계획 작성 이것부터 체크하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